그레텐의 죽음으로 파우스트는 또 쓰러졌죠. 이 쓰러진 파우스트가 깨어나는 회복의 잠으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파우스트는 그리스 신화의 안테우스처럼 이렇게 뭔가 땅에 닿으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에서도 그레텐 방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숲과 동굴로 가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쓰러진 파우스트가 이제 이 요정들이 불러주는 노래 땅의 힘으로 깨어나는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너무나 신선해요. 그래서 태양이 뜨는데도 막 굉음이 들리고 이런 정도로 예민하고 신선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파우스트가 깨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는데, 인생은 채색된 영상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은 채색된 영상으로, 반영으로 포착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바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비춰진 모습으로 보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이런 상황인데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이 넓은 무대와 여기 뒤에 엄청나게 넓은 객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무지개가 비쳐서 옷 빛깔이 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그 한 줄을 위해서 이 넓은 공간에 거즈막을 들여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즈막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걸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막에 파우스트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재정위기에 처한 중세궁정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따라가 봤더니 네 귀퉁이에 대가 높고 높은 대 위에 이렇게 한 군데는 왕이 앉았고, 또 네 귀퉁이에는 무슨 내무 대신 뭐 국방 대신 재무 대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머리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500명의 관중입니다. 봤더니 관객이 중세 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궁정에 등장하는 장면이어서 4개의 자리가 높이 세워진 거는 무슨 내무 대신 재무 대신 국방 대신 다 나와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저도 여기 옹기종기 서 있는데 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저처럼 얌전하게 안 서 있고 좀 제스처를 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일부에서 그레티엔을 연기했던 배우예요. 여배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3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연극에서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이런데, 그 33명이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관계까지 하고. 그러니까 역할이 작은 사람은 여러 역할을 맡고, 대사가 많은 사람은 또 한두 가지를 맡고 이러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궁정의 재정 결핍이 이제 잘 드러나고, 여기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어릿광대예요. 셰익스피어 연극들 보면 광대들 늘 등장하죠. 우스운 말도 하고 지혜로운 말도 왕에게 해주면서 누가 직언을 하겠어요. 절대군주에게. 그러는데 설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광대가 술을 많이 마시는 광대였는데, 오다가 술을 너무 마셨는지 광대가 못 와서 맵스터펠레스가 그 광대 자리를 채우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지하에 보물이 많고 이런, 그래서 결국 지폐를 발행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보물이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파우스트는 천문 박사로 나와서 또 하늘의 뜻을 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서 하여튼 둘이서 맞춰서 지폐를 발행할 여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궁정은 위기에 처했다면서도 놀 건 다 놀아야 돼서 엄청난 카니발이 열립니다. 그래서 카니발 장면들의 면면인데요. 아주 기나긴 카니발 행렬이 들어오는데요. 카니발이니까 관객들도 이번에는 긴 넓은 공간에 양쪽에 쭉
길가장 자리에 앉아서 카니발 때처럼, 카니발 때 정말로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던지면 죽고 뭐 또 부유한 신이 나오면은 뭐 무슨 진주 같은 그렇게 생긴 것도 막 던지면 또 죽고 뭐 이러면서 즐겁게 관객도 함께 카니발을 즐기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카니발에 온갖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의도식자도 있고 뭐 시인도 있고 한데 이렇게 나무를 베고 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딸을 좀 잘 시집 보내려고 옷을 막 들쳐 보이는 엄마도 나오고 온갖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인간사의 온갖 불행을 전하는 불화의 여신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 카니발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그 왕의 행렬인데요. 부의 신 플루토예요. 플루토는 지하를 관장하잖아요. 그리고 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보물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한다는 요 계략이 계속 이어져 가요. 놀이 속에서도. 요 플루토와 등을 대고 있는 사람은 인색이에요. 요건 메피스토펠레스가 보냈고 여기 이 수레를 끄는 사람이 소년 마부입니다. 소년 마부는 여기서 시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일단 부유한 권력자가 있는 곳에 또 문화가 가능해서 이런 것도 나타나고 거기에 제일 위에 이 행렬의 중심을 이루는 제일 위에 빅토리아 니케가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있는데 지혜의 여신의 수레가 등장하는데요. 그 지혜의 여신이 양쪽에 인간의 두 적을 묶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공포고 하나는 희망인데요. 놀랍게도 뭔가 두려움도 이기고 희망에 이끌리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또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동은 이루어질 테고 행동에 관을 씌워주는 것이 니케 빅토리아죠. 파우스트의 이 행동에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파우스트가 서재에서 번역할 때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하는 게 부족해서 뜻이 있었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힘이 있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니다. 행이 있었다.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행동하는 파우스트가 등장하는 모습과 겹쳐집니다. 그 사이에 저렇게 놀고 있는 사이에 얼렁뚱땅 집회가 발행이 됐어요. 노는 사이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온 궁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니발 장면에서 주워들었던 진주를 들고 가짜 진주를 들고 저 즐거운 장면을 저도 즐겁게 바라봤는데요. 온 궁정이 뭐 지금 신났어요. 지금 뭐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고 이 또 금화에 비해서 간편하기도 하잖아요. 집어넣고 뭐 구겨넣고 할 수 있어서 다들 뭐 정신 없습니다. 좋아서 다들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술통이라고 불리던 옛 어릿광대도 뭐 지금 좋아서 야단났어요. 그러나 메피스토펠레스의 표정이 예리하죠. 이런 즐거운 환한 장면에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큰 판이 있는지 판 한 장이 콱 내려오면서 전체가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윗장면이 나타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황제가 재밌게 노니까 카니발이 재밌어서 더 즐거움을 해서 파우스트한테 가장 아름다운 선남선녀 헬레나와 파리스를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헬레나와 파리스를 불러오라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난감해하면서도 파우스트에게 열쇠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그 열쇠를 가지고 어머니들의 나라로 가서 헬레나의 영상을 불러오는 것으로 되어지고요. 그 어머니 나라의 신비로움이 텍스트에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을 낳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파우스트는 헬레나를 데리러 갔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메피스토펠레스가 와서 여러분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해서 500명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문을 딱 열었더니 거대한 홀인데 여기 극 중 극으로 무대가 하나 있고 여기 배우들이 전부 다 궁정 인사의 인물들로 이제 무대를 구경을 하려고 앉아 있고요. 그 뒤에 500명분의 식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탁이 뭐 무슨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어떤 소박한 식탁으로 아무튼 500명분의 식탁이 차려져 있어서 21시간 보자면 힘들겠죠. 그래서 먹으면서 관중은 보고 배우들은 또 궁정 인사들이 돼서 저 연극을 보고 저 연극은 이제 파우스트가 그 산발이 향로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연기를 피워서 거기서 헬레나를 불러내서 헬레나와 파리스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신기한 극을 보고 있는데 파리스가 헬레나에게 키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연출을 하던 파우스트가 헬레나에 혹해서 파리스가 헬레나에게 키스하는 걸 참지를 못하고 자기가 연극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파우스트가 쓰러지는 것으로 1막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쓰러진 파우스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2막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고부터 서재를 떠난 다음에 파우스트의 조수였던 바그너는 파우스트처럼 무슨 뭐 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별을 지상에서는 모든 최고의 쾌락을 이런 사람 아니고 일로 매진하는 그리고 또 학문을 해서 이득을 좀 보자 뭐 이런 좀 답답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한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인조인간 호문클루스를 발명했습니다. 호문클루스는 어떻게 연출을 하는가 하면은 호문클루스는 정신의 정수고 육신이 없는 존재잖아요. 정신의 정수이고 육신은 없는 이 개념으로 괴테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대 연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대한 공간에서요. 강당 같은 공간에서 어린 배우를 유리공 안에 넣어가지고 저 유리공을 반딧불처럼 이렇게 그 강당 같은 캄캄한 공간 안을 떠다니게 했어요. 관객들은 밑에 깜깜한 어둠 속에 있고. 근데 이 호문클루스가 파우스트의 꿈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파우스트를 고대 그리스로 데려갑니다. 헬레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 사람들 고대 그리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도 또 다 일어나서 고대 그리스로 갑니다. 고대 그리스로 간다고 간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캄캄한 암실이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의 뭐 화사한 올림푸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지하 세계를 보여줘야 돼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캄캄한 암실에 들어갔더니 고대 그리스의 마녀인 에리히토가 막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 높은 곳에서 여기저기서 흰 새 모양으로 분장을 한 사이렌들이 가끔씩 노래를 부르고요. 아무튼 고대 그리스로 가는데 여기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상한 짐승들 그라이펜 이런 것들도 보이게 만들어서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강물이 있으면은 전체를 이제 암실 속에 큰 비닐봉지를 펴서 그 속에서 파우스트가 누워서 출렁출렁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나타내고 다시 뭔가 좀 다시 생명이 느껴지는 이런 연출을 하기도 하고 각자 지금 중요한 게 파우스트가 헬레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각자 짝을 찾아 헤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도 짝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핑크스하고 좀 짝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뭐가 발톱이 너무 날카로웠대요. 그래서 스핑크스와 하지 않고 포르키아스 3자매와 결합이 됩니다. 포르키아스는 3자매는 3명이지만 셋이서 이빨 하나 눈 하나인 괴물이죠. 추녀고 괴물인데 그것들과 합쳐져서 이제 나중에 3막이 되면 메피스토펠레스가
포키아스 메피스토펠레스로 됩니다. 합체가 돼서. 파우스트는 키론의 등에 타고 시간을 질주를 하는데, 키론은 고대 영웅들을 키웠다는 반인 반마의 인물이죠. 그래서 그 등에 타고 헬레나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러다가 키론이 만토의 사원 앞에서 파우스트를 내려줍니다. 만토는 페세포네의 여사제죠. 페세포네는 반년은 지하의 아버지에게 있고 반년은 지상의 데메테르 여신 어머니에게로 있는, 지상과 지하를 오르내리는 인물입니다. 그 페세포네를 모시는 만토 앞에 가서, 그러니까 시간을 질주해 와서 시간이 멈춘던 공간 앞에서 파우스트가 멈추는 것으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파우스트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서 뭘 하고 이런 건 없고요. 다만 만토가 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자, 그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거기서 사라지고요. 이 막의 마지막에는 호문클루스 얘기로 끝이 납니다. 호문클루스는 육신이 없고 정신의 정수죠. 육신이 없기 때문에 늙은 파우스트가 학문뿐이고 삶이 없었던 것처럼 그 편향에서 다른 몸을 향해 떠나듯이, 호문클루스는 자기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육신을 가진 인간 갈라테아에 혹합니다. 그래서 비너스로 하지 않고 갈라테아로 했어요. 갈라테아의 조개수레에 탄 갈라테아에 혹해서 조개수레로 달려가서 조개수레에 부딪혀서 저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닷물 위에 불꽃으로 비산을 하는 장면인데요. 유리가 깨져버렸으니까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어떤 또 하나의 결합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마무리입니다. 에로스 만세 뭐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근데 이 장면 어떻게 연출을 하는가 하면은, 바닷물 위에서 온갖 생명들이 미끄러지고 뭐 오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스링크처럼 처리를 했어요. 그 계란형의 아이스링크처럼 처리를 해서 관객들은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듯이 이쪽에 스탠드에 앉아서 보고, 맞은편에 아이스면이 아니고 그 바깥면을 배우들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이게 흐름이 느리잖아요. 물속 장면들이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오가고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그 앞에는 전부 다 텔레비전 화면을 설치해서 백남준 작품처럼 저기에 그 호문클루스가 깨졌을 때 불꽃으로 바다 위에서 비산하는 장면을 비디오 아트로 정말 장려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막이 끝납니다. 3막은 이제 정말 미의 세계인데요. 헬레나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헬레나의 등장을 이렇게 해요. 헬레나는 고대 그리스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등장할 때 말도 고대 그리스의 트리메터로 말을 하지만은, 고대 그리스의 극장들이 산비탈 같은데 이렇게 그 반원형으로 관중석을 만들고 아래에 그 무대가 있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하게 관객석을 디귿자로 이렇게 했어요. 디귿자로 하고,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궁은 저렇게 단순화했어요. 사실 고대극, 고전극들이 그렇잖아요. 현대극에 오면 지문이 많지만 고전극들은 뭐 왕궁 앞에서 이 정도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하고 전체를 그리스의 극장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레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모습이죠. 이 들어서는 망설임도 나타나고, 헬레나를 이 연출에서 특이한 점은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하지 않고 조금 약간 나이 든 여성으로 연출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위험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연출을 하고, 그러니까 헬레나는 이렇게 늙게 표시를 했는데 그 대신 헬레나의 아름다움을
헬레나를 수행하는 시녀들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정말 컬러가 여기 시원치 않지만은 얼마나들 예쁘고 얼마나 의상이 아름다운지 그 배우들이 헬레나 주위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므로 해서 이 전체가 미라는 것을 정말 속속들이 느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포키아스입니다. 헬레나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살림을 맡았던 여자로 포키아스 메피스토펠레스가 나옵니다. 포키아스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여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 왕비가 돌아왔는데 먼저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와봤더니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제물이 없었지요. 이 제물이 헬레나였어. 예, 이런 메피스토펠레스가 포키아스가 곤경에 처한 헬레나에게 근처에 있는 게르만의 성으로 피신을 시켜줍니다. 성으로 가는 동안 이미 텍스트에도 안개가 내리는 걸로 표현이 됐어요. 여기도 이제 연출을 할 때도 안개가 내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왕궁이 있고 디귿자로 객석이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안개가 내리면서 병정들이 막 나오더니 세상에 스탠드를 밀어가지고요. 이 디귿자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이 나타났어요. 스탠드를 관객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밀어가지고 반대쪽으로 해서 이제 다른 무대를 만드는 거죠. 이제 처음에 올라가서 헬레나가 파우스트를 만나서 하는 처음 일입니다. 파우스트가 링코이스는 눈 밝은 사람이거든요. 룩스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아름다움에 눈이 부셔서 보고를 안 해가지고 파우스트가 제대로 맞이할 채비를 못했노라고 사죄를 하면서 첫 임무로 링코이스를 재판을 하라고 그럽니다. 헬레나가 재판을 하는데 나 때문에 그런 사람을 벌할 수는 없다 뭐 이러는데 링코이스가 계속 이 혹해가지고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헬레나가 귀가 번쩍해서 둘이 이제 드디어 만났는데 그 헬레나의 첫 물음이 말해주세요. 어찌하면 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나요? 하면서 게르만의 운율로 넘어오면서 파우스트와 한행을 나누어서 주고받는 이런 대화로서 두 사람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런 행복한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가 하면은 전쟁의 북소리 때문에 영원한 행복은 없어서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였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다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500명이 커피 마시고 오려니까 시간 좀 걸렸어요. 그랬는데 들어와 봤더니 이러고들 누워있어요. 이러고들 그 시녀들이 누워있고 저 포키아스 메피스토펠레스가 막 주의를 해요. 왜냐하면 객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밟지 말라고요. 밟지 말고 가라고.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름을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이들이 자고 있고 관객은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저 동굴 안에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는가 뭐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 전해지기만 하고 튀어나옵니다. 오이포리온이 튀어나와서 막 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좀 자제를 하라고 부모가 간곡히 당부를 하건만 안 돼요. 나더러 멀거니 떨어져서 보고 있으라고 그러냐고요. 모든 기쁨과 고통과 뭐 이런 걸 다 함께 해야 돼요. 오이포리온은 다시금 시의 상징입니다. 발이 가벼운 사람이고 바이런이 모델이 됐습니다. 바이런은 귀족이죠. 그런데 그리스 해방전쟁에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죽었어요. 물론 전투에서 죽지는 않고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열정이 전장으로 달려가게 했던 바이런을 모델로 시의 상징으로 오이포리온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너무 높이 올라간 이카루스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이포리온이 죽습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너무나 슬퍼하면서 헬레나 자신도 다시 지하 세계로 돌아가서 남은 것은 이 너울과 오이포리온에게서는 리라, 악기가 남겨졌어요. 그래서 다시 노래가 이어질 수 있겠죠. 2부 3막은 정말 노래 극입니다. 굉장히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1부에서도 그레텐 장면들의 노래 하나로 장면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2부는 정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막이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꿈같은 만남이 있고 다 이루어졌건만 그것이 너무 짧아서 3막은 헬레나 비극입니다. 예, 행동의 세계. 그래서 4막은 정말 행동의 세계가 전개되는데요. 갑자기 거대한 무대에서, 새까만 전체 무대에서 빨간 장화가 한 짝이 툭 떨어지고 조금 있다 또 한 짝이 툭 떨어지고 거기를 요렇게 비집고 메피스토펠레스가 나옵니다. 예, 천리화입니다. 속도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피스토펠레스도 벌써 좀 근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 의상도 그리고 다량 속도 뭐 이런 뭐든지 많고 이런 시대가 되어서 4막은 5막으로 가는 달인데요. 황제와 대립 황제의 싸움이 벌어져서 전쟁이 벌어져서 거기에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을 해서 황제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설정은 결국 황제가 이기고 나서 논공 행상을 하면서 파우스트에게 해안 지역을 준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이어집니다. 5막에는 그 해안을 개발하는 파우스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 전쟁 장면을 저 양철 병정들이 등신대예요. 전쟁을 어떻게 연출을 했는가 하면은 거대한 무대에 좌우로 기다랗게 관객석 옆으로 해서 저렇게 빨랫줄처럼 매달아 갖고 병정들이 덜그럭덜그럭하게 연출을 하고 무대 위에서 마치 객석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중계하는 듯이 그렇게 전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5막에서는 예, 100세가 된 파우스트가 등장하는데요. 파우스트는 이제 100세가 되었고, 예, 그리고 해안 매립 사업을 시작을 해서 뭐 아무튼 수로를 파고 운하를 파고 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런데 장면 시작은 필레몬과 바우케스요. 그 신들이 찾아냈다는 마지막 선한 두 인간 소망으로서 한날 한시에 죽게 해달라 그래서 도구를 나무로 만들어줬다는 그 이야기의 선한 주인공으로 시작이 되는데 파우스트는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가지면 또 다 가져도 눈에 좀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저기 저 전망이 좀 가려요. 그 오두막이 좀 가리고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그거 좀 눈에 가려서 그거 조금 치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메피스토펠레스가 또 싹 불지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뭔가를 많이 행하고 이루어가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들과 인간의 욕망이 펼쳐가는 이런 것들이 아울러 나오는데요. 아무튼 파우스트는 100세가 돼서 모든 걸 다 가져서 파우스트 집에는 그 어떤 악귀조차 범접을 못합니다. 그렇건만 파우스트 집에 열쇠 구멍을 통해서 스며들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근심인데 그거는 어떻게 연출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문을요. 탄력이 엄청나게 높은 실가락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제지 받음 없이 이렇게 문을 지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인간은 평생 맹목이니 파우스트가 난 달려왔을 뿐이라고 하니까 이제 너 눈멀거라 하면서 근심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눈이 멉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근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 눈먼 파우스트에게서
마음의 눈 시만이 떠집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눈이 먼 파우스트가 그 개간의 삽질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다가 땅이 되어서, 매립이 되어서 땅이 되어서 남녀노소가 모여 살 상상을 해보니까 즐거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맵소펠레스는 엄청 근대인이 됐죠. 예, 근데 사실은 저 흙더미가 개간의 삽질 소리가 파우스트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그 공동체의 삶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하고 외칩니다. 그것이 파우스트의 지혜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거죠. 자유도 생명도 오로지 날마다 그것을 정복해야만 한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저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맵스터펠레스는 쾌재를 부르고 그 삽질 소리가 파우스트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습니다. 오막 끝은 심산유곡 장면인데, 파우스트의 영혼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어딘가 높은 깊은 산 계곡을 헤매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연출을 했는가 하면은 거대한 공간에 양쪽에 스탠드를 놓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 그 스탠드 뒤에다가 작은 모노레일을 깔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화차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속도의 시대인가, 물량의 시대인가, 이런 거를 보여주다가 파우스트가 이제 죽고 파우스트의 영혼이 이르는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 골조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천상의 서곡에서 그 위에 주님과 천사들이 있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 공간 위를 파우스트의 영혼이 올라가는데, 파우스트뿐만 아니고 어린이나 뭐 축복받은 일찍 죽은 아이들 영혼이나 여러 남녀노소의 영혼이 쭉 올라가는 식으로 연출을 하고, 맵스터펠레스는 노해가지고 펄펄 뛰죠.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뺏기니까. 그러나 이제 장미의 비가 내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그 신비의 합창이 울려 퍼지면서 대단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대 인사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33명이 1년 하고, 하루도 안 쉬고 1년을 하고 2달 쉬고 다시 넉 달 공연을 했는데, 그리고 주인공도 조연도 다 같은 분량을 했다고 그랬죠. 주인공은 대사가 많고 조연은 여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대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보통 무대 인사를 할 때 뭐 다 같이 나와서 절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주인공만 나와서 절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33명이 전부 동그랗게 서가지고, 이것이 올라간 자리에 동그랗게 서서, 근데 동그랗게 서는 게 안을 보는 게 아니고 바깥에 관객을 보면서 동그랗게 손을 잡고 서가지고 똑같이 인사를 하고요. 여러 번 인사를 그냥 똑같이. 그래서 그것이 마치 파우스트가 지향했던 그 어떤 공동체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그러니까 그 무대 연출 하나하나, 그런 어떤 인사 하나까지도 정말 세심하게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공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너무나 공들인 정말 대작은 또 대작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분은 특히 좀 낯선 부분도 많고 해서 좀 이리저리 건너뛰어가면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예, 특히 이제 그 주제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올수록 시사성이 높아지는 주제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서 조금 쉽고 가볍고 이런 것들이 사랑받는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맛있다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 수는 없고 가끔가다 꿈국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작을 보는 즐거움을
정말 이 21시간 완판본 공연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극대치로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혼자만 보고 가만히 있기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